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어떤 상권 분석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고 창업이라든지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또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데 있어서 경매를 이해하는 것이 어떤 부동산 상권 분석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또 상권 분석을 잘해야 경매를 참석해서 좋은 물건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경매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학습하고자 합니다. 물론 경매만 가지고도 방대하게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경매는 실전으로 어떤 경매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건을 보는 눈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상권 분석이 중요한 사항이라서 이런 상권 분석과 경매와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상권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이지만 어찌됐든 경매를 이해하는 것이 상권 분석을 더 효율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니까 어떤 경매에 대한 것을 개략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또 경매에 대해서는 많은 책들이 있고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지만 송사무장의 경매 기술이라는 책이 상당히 경매 부분에 있어서 인기 도서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어떤 송사무장의 책을 집필하면서 성공 방정식과 경매가 어쨌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다음에 경매 물건이 있다 그러면 그 경매 물건을 임장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을 어떻게 확인하는 건지, 부동산의 권리 분석 이런 까지를 이번 시간에 좀 간략하게 학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 경매에 대해서 어떤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어찌됐든 아주 기초적인 것을 설명하는 걸로 하고, 어찌됐든 경매를 이해하는 데는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물건을 임장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기초적인 사항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사무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경매 기술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많은 시중에서 그 인기리에 팔리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찌됐든 경매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는데 경매 물건을 검색하고 또 경매를 통해서 자기가 부동산을 구매해서 대파한다든지 이익을 창출해가지고 경제적 성공을 이루었는데, 그러한 그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왜 성공했는가를 좀 자기가 기술한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설명을 하고자 해요. 이건 경매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어떤 삶의 철학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성공하게 된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야 된 방정식, 우리 상권 분석을 통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는 거하고도 또 일맥상통하니까, 첫 번째는 사람은 자신이 그린 대로 삶을 살아간다. 그 대신 그리고 꿈이 아닌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라. 특히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진주를 찾는다고 그러죠. 많은 경매 물건이 있는데 이게 경매라는 거는 그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서 매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연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좋은 물건을 찾는 거는 상당히 어렵지만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꿈이 아닌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라. 경매를 통해서라든지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뭔가, 어떤 물건을 사야 되겠다라든지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그에 걸맞는 경매 물건을 검증하고 그 물건을 사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공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성실한 사람이 이루어낸다. 그리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소평가하지 않아. 특히 이제 경매에 해당되는데,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는 남들도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 경매의 물건은 안 좋은 물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안 좋은 물건만 나오겠다고 내가 포기해버린다. 그럼 남들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좋은 물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발굴하고 찾고 임장하면 좋은 물건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불안할 때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이건 꼭 경매하고만 관계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위기에서 기회를 찾는다. 이런 거. 어떤 일이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면 답이 보인다. 성공한 사람 곁에 두고 불만과 의심이 많은 사람은 멀리하라. 인연을 소중하게 하라. 이런 걸 통해서 경매를 좀 더 알차게 좋은 물건을 찾았다. 이러면서 자기 삶의 철학으로 이렇게 녹아내려갔다는 것을 이제 진솔하게 책에 기술했던 것인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한번 설명하는 것이다. 응? 그럼 경매가 뭐냐? 경매의 의미와 절차. 경매라고 하는 거는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 특히 부동산 하는 사람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 사람에게 매수 청약을 실시해서 그중 같은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를 말한다. 그래서 부동산 어떤 경매뿐만 아니라 첨가물 도매시장 같은데 이런 거 보면 도매시장에서 경매하는 게 파는 사람이 물건을 팔려고 내놓으면은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입찰할 때 높게 입찰하는 사람한테 상품을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압류된 물건을 여러 사람한테 공개해서 판매하는데 청약을 받는 거죠. 그중 높은 가격으로 청약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가 경매라는 거죠. 그래서 경매는 이와 같이 물건을 팔고자 하는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또 직접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물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이제 법원의 경매는 내가 돈을 빌려주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개인에게 그 돈을 개인이 갚지 못할 때 그거를 경매에 붙이는 거죠. 경매에 어떤 법원에 어떤 소를 제기해서 그 물건을 팔아가지고 판매토록 해서 내 물건을 채권을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즉 채무자가 은행에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은행 같은 데서 이를 원인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해서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에 그 매각대금을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법원의 그 경매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응? 다시 한번 얘기하면 채무자 은행에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을 경우에 채권자가 은행이라든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를 원인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이 입찰을 통해서 물건을 매각하는 거죠. 법원이. 그 매각대금으로 돈 빌려준 사람의 채권을 충당하는 법원의 경매가 어떤 경매의 대표적인 것이다. 그래서 경매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 사람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가 있는데 경매 의행에는 또 의무 경매와 강제 경매가 있다.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는 뭐냐? 부동산 경매는 경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 경매. 동산은 이제 어떤 어떤 현금성 자산을 말하는 거죠. 채권이라든지. 근데 부동산 경매는 토지,
주택, 상가 건물 대상으로 동산 경매는 가구, 콘도 회원권 등 이런 거. 그러니까 콘도 회원권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못 갚으면 그것도 경매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경매에는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가 있다. 경매를 실시하는 집행 권한이 필요한지에 따라 경매는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가 있다. 임의 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받는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 근저당권, 유치권, 질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므로 집행 권한이 필요 없는 반면 강제 경매는 실행할 담보가 없는 경우로서 법원의 집행 권한을 부여받아 경매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은행에 돈 벌리고 은행에 돈 빌리고 설정이 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은행의 채권을 은행에 대출을 상환하지 안 하면 은행에서 임의 경매로 바로 경매 처리할 수 있는 게 임의 경매다. 그래서 부동산에 이제 경매가 법원에서 하는 경매 절차가 있는데 채권자가 돈을 못 받으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거예요. 응?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돈을 안 갚아. 은행 같은 데서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안 갚아. 그러면 경매를 채권자가 은행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다든지 이런 거다. 그러면 이제 경매 개시 일정은 뭐냐?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이제 개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의 압류. 법원이 경매 목적 부동산을 압류하는 거예요. 이제 압류하면 경매를 통해서만 되고 더 이상 압류를 하면 그 소유자가 그 압류를 해결하지 않고는 팔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고가 나와요. 경매 일정과 내용을 공고하고. 그 다음에 입찰을 받는 거예요. 어떤 입찰. 경매 일정에 입찰이 진행된다. 그 다음에 낙찰은 가장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게 낙찰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금지구 낙찰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대금 지급하면 부동산에서 물건 사는 것처럼 소유권 이전을 받는 거죠. 소유권 이전되고, 그러면 낙찰받은 대금을 법원에 내면 배당이 경매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거죠. 은행에서 어떤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금을 빌려줬다면 그거를 못 받으면 아파트를 경매에 붙여가지고 경매에 낙찰 받은 사람은 낙찰 대금 내면 그 아파트 인수를 해가는 거고, 소유권 이전은 그 낙찰자에게 가는 거고, 배당은 법원에서 은행에게 이제 돈을 주고 빚잔치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의 경매 개시 결정 및 매각 준비.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경매 개시 채권자가 돈을 못 받았다 하면 법원에서 개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매각을 준비하면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는. 우선 법원은 부동산의 매각으로 금전 채권으로 만족을 얻게 될 채권자와 조세, 각종 공과금을 징수하는 공공기관에게 정해진 기일까지 이 물건이 팔리면은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이 배당 요구 신청을 받는다는 거죠. 또한 경매 부동산을 현금화하기에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보증금 액수와 그 밖의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하고, 감정은행에 부동산에 평가한 후 그 평가액을 참작해서 최저 매각액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작성된 매각 물건 명세서, 현황 조서 부고서, 평가서는 그 사본을 매각 기일 또는 입찰 개시 일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이 매각을 이렇게 준비한다. 이런 의미가.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 매각 기일을
공고하는 거지. 매각기일. 법원이 채권자가 돈 못 받았으니까 이거 물건 경매에 붙여주라. 그럼 법원에서 이걸 다 조사를 해가지고 매각기일을 공고하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매각기일은 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서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고 법원 게시판, 관보, 공보, 신문 이걸 이용해서 공고한다. 첫 번째는 압류 채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1호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가격을 정해서 그 가격에 맞는 매수 신고가 없는 게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거를 어떤 매각 공고를 한다는 거죠. 이걸 좀 꺼져가지고 다시. 그 다음에 그러면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매각대금이 지급되고 그러면은 이제 권리를 취득 경매를 받으면 경매에 의해서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그러면은 이제 어떤 권리가 취득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도표로 좀 얘기하면 경매 신청을 채권자가 돈을 못 받았으면 경매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이 되고 배당 받을 사람들 이해관계자한테 결정하고 공고하고 매각 준비해서 법원이 매각 방법 등을 지정하고 공고하고 통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각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매각 결정 절차를 통해서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갖고 배당이 하고 나서 그 부동산에서 경매가 끝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경매물건 임장 방법 이게 가장 경매가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든지 아파트를 사는데 자기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아파트를 샀는데 그 돈을 못 갚으면 은행에서 경매를 통해서 매각시키는 거죠. 근데 그 물건이 이제 뭐 꼭 아파트만 있는 게 토지도 있고 상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매 물건을 임장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이 경매에는 많은 물건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물건 중에서 좋은 물건이 어떤 것인가 이 보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부터 좀 정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돈이 얼마 있느냐. 물론 경매는 10%만 총 10억짜리 샀는데 10%만 있으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은행에서도 빌려주지만 내가 돈이 얼마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내가 자본금이 5천만 원 있으면 1억에서 한 1억 5천짜리 물건을 본다든지. 그래서 내가 총 얼마 정도 상품 감정가격, 낙찰 예상 가격이 얼마 정도까지를 내가 볼 수 있는가. 내 돈이 얼마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목적 경매인가. 내가 거주할 거냐. 내가 수익을 이룰 거냐. 내가 직접 살 집을 찾을 거냐. 아니면 월세나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임장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근데 초보자는 처음 하는 사람들은 낙찰 가능성이 높은 물건이다. 낙찰 가능성이 높은 물건. 처음부터 너무 복잡한 물건보다는
권리관계가 단순하고 명확한 물건을 좀 골라야 된다는 거죠. 초보자에게 좋은 물건의 특징이 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하나만 있는 물건, 비어 있으면서 임차관계가 분명하고 은행에서만 돈 빌린 거, 그리고 주거용 아파트나 빌라, 이런 거는 초보자가 좋은 물건이다. 잘 모르니까 피해야 할 물건, 여러 명의 채권자가 얽힌 복잡한 물건인. 그 다음에 명도, 내가 경매를 받았더라도 퇴거가 어려운 점유자가 있는 경우, 또 토지, 건물, 따로인 물건, 이거 초보자는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거래가와 비교해서 시세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 실거래가와 비교해서 시세 파악. 경매의 시작가는 시세보다 저렴할 수 있지만 경쟁이 많아서 시세보다 높게 낙찰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호공노노 등 인근 매물가격 비교 사이트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자기가 직접 발품 팔아서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현장 답사는 필수다. 경매 물건 법원에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가면 경매에 나온 물건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현장을 가서 봐야 된다는 거죠. 사진과 실제의 천지 차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 직접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의 건물 상태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점유 상태,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확인하는데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이 있는데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보면은 먼저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이렇게 이런 부분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집합건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먼저 표제부가 있고 갑구 을구가 있다. 부동산에는 표제부에 토지의 지번, 지목, 건물은 건물의 구조, 층수, 면적 이런 거를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구에는 표제부는 그런 게 있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있다. 그 다음에 을구는 소유권 이해.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는데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있다. 그 다음에 을구에는 소유권 이해 권리에 관한 사항이 있다. 소유권은 현재 누가 사는지, 소유권 이전 경위, 소유권 관련 가처분, 가압류, 압류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해 권리에 관한 사항 을구에는 저당권, 근저당권, 임차권 이런 거가 있다. 그래서 을구에는 흔히 말하는 빚이 잡혀있는 집인지 아니면 얼마나 빚이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부동산 표제부는 부동산의 상황, 주소, 구조, 소유권은 갑구에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의 권리에 대한 사항이 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보려면 표제부에서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일과 대지지분, 건평 이런 예형에 관한 부분을 확인하고 갑구와 을구에서 권리들의 날짜 순서대로 나열해서 말소 기준 가장 기준이 빠른 거 찾고 소유권 변동사항이나 인수권리가 없는지를 확인한다.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근거로 채권 최고액을 설정할 때 대출 금액의 한 120에서 130% 대출해 주니까 만약에 3억 9천이 설정이 돼 있으면 이 사람이 빚이 3억 대출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등기부등본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부등본하고 같이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또 있어요. 부동산의 두 가지. 건축물 대장을 제대로 건축물 대장 표제부에서 대지 면적과 연면적, 건평, 주구조, 부동산 예양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전유부에서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실제 전용 부분은 면적이 얼마인지, 공용 부분은 면적이 얼마인지, 건축물의 모든 사항이 필요할 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건축물 대장이다. 응? 이렇게 전유 부분 이런 거에 불법이 있는지. 응?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해 부동산 경매 권리부서. 그 부동산이 얼마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 그 경매를 신청한 사람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해서 가장 빠른 날짜 이 사람의 가장 우선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으면 2020년 이때 어떤 OK저축은행에서 2억 8천 돈 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돈 빌려준 사람은 차순이고 이 사람이 가장 우선순위가 있는 채권자라는 거죠.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는 근저당권, 가압류, 경매, 기입 등기가 대표적이다. 이 사람이 가장 우선순위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제 경매되면 이걸 기준해서 다 소멸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가장 빠른 거니까 이 권리가 경매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권리라. 근데 경매를 받아도 또 인수되는 권리가 있다. 임차인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소멸이라고 하면 소멸되는 권리다. 인수되는 권리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인수. 경매를 받으면 그걸 경매가에 인수해야 되는 거. 인수 권리는 어떤 거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순위가 앞선 권리인데 선순위의 가처분, 지상권, 지역권, 소유권 이전, 선순위 전세권.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선순위 전세권이 있는 경우는 괜찮지만 가처분, 지상권, 지역권, 소유권 이전 이런 것이 있으면은 경매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초보자 같은 경우는 그냥 전세를 현재 임차인이 살고 있다. 집주인이 아니고 이러면서 은행에서 돈 빌렸다. 이런 정도의 물건만 보는 거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인수되는 것은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가처분,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근저당권의 말소를 거는 가처분, 건물 철거면 인도 청구권 가처분은 후선이 있음에도 말소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임차인을 확인해야 돼. 임차인을 확인해. 소유자의 임차인 여부와 대항력이 내가 물건 그 집에 살고 있으면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대항력이 발생해서 그 돈을 갚아야 인수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입신고하고 실거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는 보증금을 인수해야 돼. 내가 3억에 낙찰 받았다 그래도 그 보증금이 3억 있으면 그걸 물어줘야 된다. 이런 의미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매각물건 명세서 확인하기 여기에서 경매 물건에서 매각물건 명세서에 보면 최선순위 설정일과 임차인 현황 그리고 인수해야 될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현장 조사로 점유 현황, 유치권, 특이사항도 함께 확인하는데 매각물건 명세서를 잘 보면 그 경매 물건 중에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확인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확인하면 어찌됐든 인수해야 될 권리 그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 이것만 찾으면 권리 분석이 된다. 그래서 대항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주의사항이 있는데 선순위 권리액이 감정가를 초과하면 임차인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선순위 권리과 시세를 비교해야 된다. 응? 응? 네, 대항 임차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전세를 사는데 3억짜리인데 내가 3억 5천에 전세 살면 안 된다. 이런 거다. 그 다음에 대항력 우선 변제권 확보 여부는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등기 등본과 전입선의 열람 등 공식 서류를 꼼꼼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등기 등본에서 선순위 권리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대항력 우선 변제권 조건을 점검하고 배당 요구 및 현장 조사서로 진행한 부동산 경매에서 대항력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세 사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전세 살고 있는 우리 집이 경매 들어갔다 이런 사람 입장에서 우선순위에 있으면 대항력 임차인은 두 가지 선택을 하죠. 배당 요구서를 신청하는 경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전입신고만 되면 보증금은 요즘 회수할 수 있다. 대법원에 경매 입찰 시 필요한 준비물과 주의사항을 보면 준비물은 입찰 보증금, 최저가 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준비하면 된다. 그리고 수표로 많이 하는 거예요. 신분증 가져가면 된다.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가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가져가면 된다. 본인이 직접 하면 인감도장 없이 서명도 가능하나 대리인이면 이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수다. 그 다음에 입찰표, 입찰봉투 해가지고 법원에 양식 제공받은 걸로 가서 바로 법원에 나오면 된다. 대법원에 가서 경매할 때 주의사항은 입찰표 작성 시 금액, 사건 번호, 성명을 정확하게. 잘못 쓰면 무효 처리될 수 있다. 보증금 확인. 각 법원마다 현금 수표, 현금 지급 보증서 방식이 차이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다. 권리 분석을 철저히 해서 등기부 등본, 말소 기준 권리, 임대차 현황 조사, 현장 답사해서 한다. 그리고 통상 10시에서 10시 30분에 법원이 마감이 되니 조금이라도 늦으면 접수가 불가하다. 여기까지가 어떤 법원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에 입찰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